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입니다. 오늘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먼저 프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들은 이번 잭슨홀에서 별거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별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지금 나온 그 주제를 보면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 10년의 길을 제시할 거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는 항상 단기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지만 항상 그 장기적인 문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번이 중요한 거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통화 정책도 이제 과거에 썼던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럼 결국 기존의 룰을 바꿔야 됩니다. 룰을.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룰 자체를 바꿔야만 하는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들을 아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문제는 이거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연준이 수년간 인플레이션 2% 목표 요거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내려오면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 위로 올라오면은 2%로 다시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고 이런 식의 정책을 써왔는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점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왜 무의미해지고 있느냐? 이거는 조금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M2 통화량이고요. 그리고 M2의 유동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모든 통화량을 이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통화량을 보시면 이제 장기적으로 쭉 늘어오다가 2008년 때 좀 더 이제 기울기가 좀 가파래지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만들었죠. 그만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면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반대로 이 유동 속도를 보면은 하방이에요. 하방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문제로 훅 떨어졌습니다. 거의 1.1도 깼을 거예요, 아마 지금. 1.1도 깬 걸로 알고 있거든요. M2의 그 유동 속도가. 이게 M2의 유동 속도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뜻은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봐야 돈이 안 도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가 없죠, 이런 환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빈부격차도 더 커질 거고 그리고 아마 이 돈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각설하고 지금 상태로만 보면은 더 이상 이거는 지금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것을 굳이 유지해야 하나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상에서 돈을 풀어도 딱히 방법이 없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2% 목표제를 평균 물가 목표제로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제 평균 물가 목표치를 2%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2%라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보통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경제가 둔화되게 되면 돈을 더 안 쓰게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보통 2%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돈을 쓴단 말이에요. 부양책을 이제 써서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굳이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회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존 관점에서는 이거 금리 올려야 되죠. 인플레이션 다시 잡기 위해서. 하지만
아니다. 이것도 두고 보겠다. 좀 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하 폭을 더 열어놓는 겁니다. 2%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폭을 열어놓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열어놓을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잭슨홀 미팅에서 만약에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준다고 한다면 뭐 그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는 컨트롤 안 할 거예요. 금리 2% 위로 올라와도 금리 안 올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부양책 뭐 크게 안 쓸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좀 여유롭게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에서는 연준이 굳이 2%를 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의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품이 좀 발생이 되겠죠. 거품이 좀 만들어질 겁니다. 시장에.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반대로 이게 하방으로 작용을 했어요.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런 문제점들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지금 폭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폭 2% 기준으로.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잠정적으로 좀 가이드 하려고 하고 있는 그 폭이 있을 텐데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정책을 쓰겠죠. 그리고 거꾸로 2% 위로 올라오는 것을 허용을 하겠지만 과도하게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이 평균 물가 목표치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잡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2% 넘을 때 바로 칼을 들이댔고 그리고 떨어지면 그걸 부양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부양책을 내놨고 이렇게 바로바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폭을 조금 열어놓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에서 봤을 때 일단 앞으로 이 통화량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돈을 아예 그냥 막아버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지금 과도하게 유동 속도가 훅 떨어졌는데 경제가 실무 경제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근데 그 시점이 아마 백신과 믿을 만한 치료제가 나오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뭐 일단 내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이미 시점 되면 이 유동 속도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다는 뜻이고 이거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제대로 된 버블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실업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보다 강력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놓을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추가로 이제 내놓은 의견인데 일단 주식시장 관점에서만 보면 그리고 금융시장 관점에서만 보면 딱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채권시장도 안정화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준 입장에서 새로운 부양책을 제시하기는 많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융시장은 안정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관망하겠다라는 관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좀 저는 높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다소 매파적인 관점으로 이번 잭슨홀 미팅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 그게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3월 이후에 그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좀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 또는 추가로 무언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3월 이후에 이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내려왔었던 그런 이유는 그런 명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거를 지금 계속 유지해야 될까? 그런 명분이 필요하죠.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명분을 제시하기 힘들면 거꾸로 지금 시장 환경에서 꼭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정책 외에는 나머지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서 추가로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는 분명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만약에 연준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실망하겠죠.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다소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잭슨홀 미팅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잭슨홀 미팅에서도 만약에 실망감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거예요. 글로벌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거고 금리가 불안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채권 금리가 지금 튀고 있죠.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면서 금리가 다시 위로 튀고 있어요. 그리고 7월 FOMC 의사록에서 YCC,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해서 그다지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편익이 굉장히 미미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당분간 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이어나갈 거다라고 명확히 7월 FOMC 의사록에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 발행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에 따른 채권 매도도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 그래서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아마 채권 쪽 금리를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플러스로 뭘 봐야 되느냐? 달러 인덱스입니다. 채권 금리가 만약에 튄다 그러면 달러 위로 올라올 거예요. 달러 인덱스. 그리고 금리가 튄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만 튀진 않겠죠, 당연히. 이 국채 금리가 튄다는 거는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들도 같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많은 기업들이 부채를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딱히 뭐 컨트롤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안감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금리 불안정과 함께 시장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이거를 좀 연장을 시켜볼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결국 시장은 연준에게 무언가 내놓으라 라는 엄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연준이 가만히 놓고 있겠어요? 아니죠. 연준은 또 다시 무언가를 할 거예요. 그때는. 왜냐? 명분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환경이 조성된 이후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이 아니더라도 금리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체할 만한 부양책이 추가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다소 매파적인 그런 발언과 함께 시장이 만약에 이 금리 불안으로 조정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명분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요거죠, 요거. 인플레이션 2% 목표제를 폐기를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가 이제 코로나 직전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로 만약에 조정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더 큰 시장의 버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완전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관점인데 이게 제대로 된 버블장을 위한 퍼즐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잭슨홀 미팅 전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물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 선물 이거 두 개 동시에 놓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선물이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채권금리가 튀게 되면 당연히 기금속도 조정받아요. 이거는 같이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동안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서 같이 연동돼서 기금속도 이제 상승장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기금속 시장이 만약에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움직인다. 그럼 당연히 조정을 받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잭슨홀 미팅 전후로 시장이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 그걸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일단 잭슨홀 미팅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이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27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요일장이 끝난 이후겠죠. 그러면 잭슨홀 미팅이 금요일장에 반영이 됩니다. 혹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메이저들이 어떻게 끌고 갈지를 미리 선반영시킨다면 목요일 오후장부터 아시아장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내일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오후장에서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만약에 안 나온다면 금요일장에는 반드시 갭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금요일날이 멤버십 영상이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리뷰 영상을 좀 프리뷰 영상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했거든요.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최종적으로 픽스가 되면 일단 커뮤니티로 공개 글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